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데서 실수가 발생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합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생각을 고치려고 한다면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다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록 호의를 갖고 있더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사람을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말해야 했던 것일까? 세상은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깨달은 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들을 남겨놓았다. 깨달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 깨달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이런 인식의 소리는 무의미함의 모래알갱이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도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반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비슷한 말을 남겼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곱씹어보면 남다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비판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다. 반박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참고 견딤의 의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식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참고 견딤 자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인 반면에 반박이나 비판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타인을 향해 불태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훈련이나 연습 혹은 명상이나 묵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타인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반박이나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이다.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임에 틀림없다. 이제 인문학적이고 생철학적이며 현상학적이고 실존 철학적인 계명에 귀를 기울여보자. 첫째,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말라. 남의 존재는 나의 존재의 조건이 된다. 게다가 사람에게 있어 견해는 운명이 된다. 견해는 이성의 결과물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견해는 생각의 산물이니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에 대해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등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견해 자체를 두고 재단하려 들면 안 된다. 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사연을 존중하면 된다. 둘째, 견해 속에 있는 불합리를 설명하려 하지 말라. 설명과 해명 등은 밝은 명자를 사용한다는 데서 일종의 현상학적 문제가 된다. 현상어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파이노메논이고 그것은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이네스타이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의견의 자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의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 불합리가 어쩔 수 없다면 그 불합리를 자유의 형식으로 감싸주면 된다. 셋째, 남의 잘못은 절대로 지적하지 말라. 절대로라는 강조 부사가 눈에 띈다. 쇼펜하우어는 부정의 형식 속에서 지적질을 최고로 꼽았다.
부정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지적질로 사람을 고칠 수도 없다. 지적질은 지적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불편함에서 해소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지적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지적질을 통해서는 결코 상대로부터 자신이 원했던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 지적질은 자석의 상반된 힘처럼 서로를 밀쳐내는 데에만 효과적이다. 지적질의 다른 말로는 잔소리도 있다. 잔소리는 쓸데없는 말이다.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한 것이 잔소리이다. 그런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다. 잔소리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잔소리로는 철학을 공부할 수도 없다. 잔소리를 하면서 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착각이고 잔소리를 하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궤변이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늘 잊지 말고 명심하길 바란다. 철학으로 번역된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공통적으로 필로소피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필로스가 소피아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이 지혜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사랑의 실천이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것들 모두 고통을 참고 견뎌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라. 누구나 자기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데서 실수가 발생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합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생각을 고치려고 한다면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다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록 호의를 갖고 있더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사람을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말해야 했던 것일까? 세상은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깨달은 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들을 남겨놓았다. 깨달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 깨달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이런 인식의 소리는 무의미함의 모래알갱이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도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반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비슷한 말을 남겼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곱씹어보면 남다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비판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다. 반박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참고 견딤의 의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식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참고 견딤 자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인 반면에 반박이나 비판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타인을 향해 불태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훈련이나 연습 혹은 명상이나 묵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타인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반박이나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이다.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임에 틀림없다. 이제 인문학적이고 생철학적이며 현상학적이고 실존 철학적인 계명에 귀를 기울여보자. 첫째,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말라. 남의 존재는 나의 존재의 조건이 된다. 게다가 사람에게 있어 견해는 운명이 된다. 견해는 이성의 결과물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견해는 생각의 산물이니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에 대해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등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견해 자체를 두고 재단하려 들면 안 된다. 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사연을 존중하면 된다. 둘째, 견해 속에 있는 불합리를 설명하려 하지 말라. 설명과 해명 등은 밝은 명자를 사용한다는 데서 일종의 현상학적 문제가 된다. 현상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파이노메논이고 그것은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이네스타이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의견의 자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의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 불합리가 어쩔 수 없다면 그 불합리를 자유의 형식으로 감싸주면 된다. 셋째, 남의 잘못은 절대로 지적하지 말라. 절대로라는 강조 부사가 눈에 띈다. 쇼펜하우어는 부정의 형식 속에서 지적질을 최고로 꼽았다. 부정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지적질로 사람을 고칠 수도 없다. 지적질은 지적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불편함에서 해소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지적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지적질을 통해서는 결코 상대로부터 자신이 원했던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 지적질은 자석의 상반된 힘처럼 서로를 밀쳐내는 데에만 효과적이다. 지적질의 다른 말로는 잔소리도 있다. 잔소리는 쓸데없는 말이다.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한 것이 잔소리이다. 그런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다. 잔소리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잔소리로는 철학을 공부할 수도 없다. 잔소리를 하면서 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착각이고 잔소리를 하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궤변이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늘 잊지 말고 명심하길 바란다. 철학으로 번역된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공통적으로 필로소피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필로스가 소피아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이 지혜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사랑의 실천이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것들 모두 고통을 참고 견뎌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라. 누구나 자기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